양파 녹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녹균병은 1차 녹균병, 2차 녹균병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병은 균이 다른 건 아니고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1차, 2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녹균병은 묘상에서부터 월동 전후 감염이 일어나고요. 특징은 전신 감염이 일어나서 약제 방제가 어렵습니다. 즉 1차 녹균병은 감염은 월동전 육묘부터 봄밭에서 그리고 겨울 동안 감염을 해서 발병은 2월 하순부터 3월 달까지 발병이 일어나고요. 2차 녹균병은 양파 생육 중후반기, 즉 1차 녹균병의 포자가 날아가서 2차 녹균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피해 시기는 4월부터 수확 시기이고요. 잎에 부분 감염이 일어나고 약제 방제도 가능을 합니다. 녹균병 발생 과정을 보면은 1차 녹균병은 상습 발생지 내에서 난포자 또는 균사가 일으키고 2차 녹균병은 1차 녹균병 피해 잎에서 발생된 분생 포자가 봄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즉 1차 녹균병이 일어나는 포기에 있는 포자가 다음에 퍼져서 2차 녹균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녹균병은 보통 보면은 3월 달에 가서 다른 식물체는 쭉쭉 다 크고 있는데 일부 개체가 크지 않고 딱 생육이 정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녹균병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농민들은 1차 녹균병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비료를 주고 물 주고 하더라도 크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서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녹균병은 잎에 엽록소가 없어지고 누렇게 고사되면서 털 모양의 균사체가 형성을 합니다. 즉 이 부분에 균사체가 형성되는데요. 1차 녹균병 피해를 입은 양파는 치명적입니다. 즉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무리 좋은 농약과 비료를 주더라도 생육이 진전되지 않고 그 상태에 멈추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균병의 다른 이름으로 닭발병, 늘어지병, 꼬챙이병 여러 가지 병명으로 농민들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1차 녹균병 포자 형성인데 식물체가 자라지 못하면서 잎이 연녹색으로 되면서 포자가 형성되고요. 더 크게 한 포자 모습입니다. 이 포자가 날아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1차 녹균병의 감염 시기를 보기 위해서 실험한 데이터인데요. 1차 녹균병 감염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 월동 전입니다. 즉 육묘기부터 정식 후 봄밭에서 1차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11월 상순까지 정식했을 때 1차 녹균병이 많이 감염이 됩니다. 무안지역의 경우 11월 상순까지가 양파 정식 적기인데 양파 정식기까지 정상적으로 정식 한 포장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 정식 시기가 늦어질수록 1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1차 감염은 육묘상이나 봄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녹균병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양파를 늦게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시겠지만 양파를 늦게 심으면 1차 녹균병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늦게 심어서 쇠잎발이라든지 수량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늦게 심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발생 시기에 따라서 양파 모습인데요. 건전지에 비해서 2차 피해주, 그 다음에 봄밭에 감염됐거나 묘상에서 감염이 된, 즉 일찍 감염된 것일수록 양파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표시된 날짜는 1차 녹균병이 발생된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빠를수록 구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식물체가 어릴 때에 1차 녹균병이 걸리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생육이 멈춰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 직후 2월 상순에서 3월 방제 요령을 보면은 2월 상중순 상습 발생지의 경우는 15도씨 정도의 안개나 강우시에 방제가 필요하고요. 3월 이후로는 피해받은 농가 밭에서는 이병주를 뽑아서 밖에다가 버려서 거기에 있는 포자가 다시 봄밭에 와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은 1차 녹균 피해주를 뽑다가 보니까 마늘 포장이 비어버리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녹균병과 2차 녹균병의 증상입니다. 1차 녹균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식물체가 크지 못한 상태에서 포자가 형성되지만 2차 녹균병은 잎에다가 연노랑의 얼룩무늬가 지면서 확대가 되고 이 병반이 커지면서 잎이 말라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녹균병하고 잎마름병이 지금 같이 오고 있고요. 이것은 녹균병이 더 진전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보시면 이 뒤편에는 잎마름병이고 이 맞은편에는 녹균병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약하게 지금 이제 초기 증상이 보이고 있고 이것은 증상이 점점 이제 병반이 커지면서 이렇게 병반이 많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녹균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초기 증상인데 얼룩무늬가 형성이 되고요. 이게 심하면은 2차 녹균병에서도 포자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장에서 2차 녹균병 감염된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2차 녹균병이 심해서 많이 발생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2차 녹균병하고 잎마름병이 혼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녹균병은 약제 방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녹균병의 경우는 약제 살포를 하면은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녹균병 방제를 위해서는 4월 상순, 빠른 지역에서는 3월 하순 정도부터 7 내지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적용약제를 살포한다면은 2차 녹균병은 방제가 가능합니다. 2차 녹균병 무방제와 방제, 약제 방제 처리를 실험을 한 것인데 약제 방제 처리구는 확실히 방제 효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균병 방제 방법은 일단 연작지를 피하고 윤작을 실시하는 게 좋고요. 1차 녹균병이 발생한 상습 발생지라면은 토양열 소독을 통해서 토양중에 있는 병균 밀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를 합니다. 생육 후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병든 포기는 가급적 일찍 제거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생육 후기에는 비온 직후 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오기 전후로 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흑색서금 균핵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증상 초기에는 흰색의 곰팡이가 뿌리를 가해하고 중후기에는 뿌리가 고사되고 인경에 검은 균핵을 형성하고요. 후기에는 뿌리가 고사됨으로써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지겠습니다. 발생 생태는 토양병해로서 방제가 곤란하고 전염병으로서는 양파 묘정에 의해서 원거리 전파가 되고 농기구에 의해서 인접 포장으로 전파가 되겠습니다. 즉 이병 포장에 로타리를 한 후 내포장으로 오면은 그 흙이 내포장에 와서 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포장 입구에서부터 많이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정식한 이후 11월부터 수확기까지 발생을 하는데 저온기에도 균이 뿌리를 침범을 하고요. 산성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흑색서금 균핵병은 양파뿐 아니라 마늘, 파 등 파속채소 전체에 대해서 발병을 하는 기주 범위가 넓은 균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모두에 오는 병이고요. 양파 수확기에 양파에 감염된 증상하고 모습입니다. 봄에 자란 상태에서 뿌리가 가해되고 하엽이 마르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심하면은 하엽이 몇 개가 마르면서 식물체가 힘이 없어지면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하엽 여러 개가 마르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 증상은 흰색 곰팡이가 보였다가 더 심하면은 흰색 곰팡이에서 검은 균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백색 곰팡이와 균핵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단한 모습인데 뿌리 끝에 생장점이 뿌리가 죽어 있고 백색 균사와 균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흑색서금 균핵병도 발생할 경우 뿌리가 썩어서 이것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다 보면 보는 것과 같이 포장이 군데군데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색서금 균핵병 발생 특징은 증상 발견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해하고 난 다음에 지상부가 고사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고요. 또 하나는 증상을 혼돈하는데
부패 부위에 응애, 선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응애 선충 피해가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이것은 1차적으로 흑색소금 균핵병이 가해를 하고 2차적으로 응애와 선충이 가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흑색소금 균핵병에 감염된 수확물은 수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장 중에 피해를 입어서 저장 중에도 구가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흑색소금 균핵병은 굉장히 공격적인 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병원균은 땅 속에서 뿌리가 옆에 있으면 뿌리를 침범하는데, 이 흑색소금 균핵병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양파에서 분비되는 특유한 물질, 즉 황물질의 냄새를 맡고서 균사가 1 내지 2cm 자라서 뿌리를 직접 침범을 합니다. 즉 땅 속에서 균사가 1, 2cm 자라서 뿌리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 속에서 약 10년간 생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잔존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전파 경로는 수확 잔존물이나 트랙터에 의해서 토양으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흑색소금 균핵병 방제 방법은 양파 육묘상 파종 전에 태양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요. 발생이 심한 포장은 4 내지 5년 정도 윤작을 하고, 농기계는 사용 후 세척을 하고,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거나 잔사물은 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벼와 양파를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굉장히 발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색소금 균핵병은 논보다는 밭에 발생이 많습니다. 논재배 자체가 물을 담그기 때문에 벼 재배 기간 동안 흑색소금 균핵병균의 밀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약재 방제로는 양파 정식 전에 적용 약재를 살포하는데, 현재 양파에는 85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종 전 살균제를 넣고 로타리를 친 후 멀칭하고 양파를 정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잎마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잎마름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면서 잎짓과 잎편에도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잎과 줄기에 적자색 병물이 형성하지만 이게 심하면은 담갈생을 띠고 오래된 병반에는 검은 곰팡이가 밀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은 무늬병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 무늬병과는 달리 격등군 무늬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양파 잎마름병은 봄에 비가 자주 오거나 4 내지 5월의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 생육 후기에 주로 발생이 심하고 수확기에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잎마름병이 발생한 균은 때로는 양파 뿌리에도 잠복을 해 있다가 저장 중에도 썩은 피해를 초래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마늘에는 잎마름병이 많았습니다만은 양파에는 잎마름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발생이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년 10월에 양파 육묘상에서 피해가 심했고요. 그리고 18년 4월에서 6월 전남 지역에서 생육 후반기에 많이 발생해서 엄청난 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마늘에서 발생하는 병균과 같고요. 생육 조건은 23에서 25도씨, 생육 범위는 3에서 32도씨로 굉장히 넓습니다. 발생 범위는 마늘, 양파, 파 등 파색채소 전체가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는 환경은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 발생이 많고, 배수가 양호하고 부식도가 높은 토양은 발병이 적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가용해서 식물체가 도장하거나 식물 생육 후기에 비료가 부족하면 발병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양파 잎마름병은 과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전남 지역에 대대적으로 발생을 해서 약 한 30% 이상의 수량 감소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잎마름병이 발생하기 전에 2016년 가을에 육묘할 때 육묘상에서 잎마름병이 먼저 발생이 되었고요. 1년 6개월 후에 잠복되었다가 2018년도 5, 6월에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잠잠하다가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다시 양파 잎마름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잎마름병균은 곰팡이로서
생육 저고는 23도에서 25도 정도가 되고요. 곰팡이가 생육할 수 있는 온도는 3도에서부터 3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원균은 주로 토양 속이나 병원이 든 식물체 잔존물 등에서 월동한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양파 잎마른병은 양파뿐만 아니고 마늘, 파 등 다른 파속 작물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양파 잎마른병 발생 조건은 고온 다습하고 온도가 높을 때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 발생이 많고요. 또한 너무 과다 시비를 해서 식물체가 웃자라서 식물체가 연약했을 때, 또 생육 후기에 비료기가 부족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미 잎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어 있고 병반이 진전되면서 옆에 이 황색 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반이 심해지면서 잎 전체가 황색으로 고사되면서 병반 부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부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병반이 확대되면서 잎 하나가 마르고 이러면서 전체 잎이 말라서 이제 고사하면서 수량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복이 됐고 한 포기에서도 여러 잎이 이미 병관이 진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비가 온 뒤에는 급속도로 병균이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잎마른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이 발생되기 전인 3월 중하순부터 적용약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한 3, 4회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0월 달에 양파 육묘상에서 잎마른병이 발생한 모습이고요. 그때 발생한 양파 끝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육묘기에 고온과 잦은 비로 인해서 가습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이 심하였습니다. 양파 잎마른병 증상인데요. 초기에는 단망색이 되면서 나중에는 단갈색이 되고 흑색 곰팡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확대되면서 주변의 양파 잎을 고사시키는 그렇게 되고 점점 더 병관이 심해지면은 양파 잎 전체를 고사시키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수학기 무렵에 잎마른병이 온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복이 되고 잎이 마를 때 잎이 누렇게 되면서 천천히 마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잎마른병이 심하면은 도복이 되면서 잎이 2, 3일 만에 급속하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말라버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 보면은 잎이 누렇게 자연스럽게 마르는 것이 아니고 잎 색깔이 전부 검게 변하면서 마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근 포장인데도 우측 포장은 발생이 심하였고 좌측 포장은 건전한 포장이었습니다. 이 잎마른병은 발생이 그만큼 식물체의 어떤 조건이나 비배관리, 농약 살포 정도에 따라서 약제 방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제 대책은 작물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시비를 하시고요. 발병이 많은 것은 2 내지 3년 간격으로 돌려짓기를 하시고 발병이 심하면 태양열 토양 소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양파 잎마른병 약제는 31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 약제는 20종, 무인기 항공방제는 11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인기 항공방제 약제는 특별히 별도로 농약 품목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등록된 약제 중에 물리성이 좋은, 즉 무인 항공기로 살포 시 굉장히 입자가 미세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 입자가 미세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물리성이 좋은 약제를 골라서 무인 항공기용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무름병입니다.
양파 무름병은 충북병, 세균성 썩은병, 무름병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병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균에 의한 병이고요. 충북병은 슈도모나스라는 병원균, 무름병은 어위니아, 즉 팩토박테리움이라는 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충북병이 약간 저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은 4, 5월 나중에 발생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름병은 악취가 나면서 냄새가 고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름병이 악취를 일으키고 충북병, 즉 슈도모나스 세균은 냄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북병이나 무름병을 일으키는 균은 양파뿐 아니라 마늘, 파 등 기타 파속 채소에서도 모두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 발생 시기는 충북병은 10도씨 전후의 다습한 환경,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 병이 발생이 멈추고요. 무름병은 32 내지 35도씨 전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생육 후반기에 발생이 많고, 질소 비료 과다시 많이 발생하고 흙에 닿거나 아니면은 부딪혀서 상처난 부위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병 증상은 충북병의 경우는 입집, 엽초 조직이 물러서 부패되고 이것이 진전돼서 감염 부위가 물러서 썩어서 고사하게 되고요. 무름병은 지제부, 지하 부위 쪽에 염백부가 부패하면서 처음에는 압록색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수침상으로 변하면서 썩어가고 이것이 상하로 진전되면서 상부엽이 황변돼서 고사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양파 잎집 썩은 무름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입마른 병하고 같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름병 증상을 나타내는 잎 증상입니다. 무름병 발생 초기로서 지저부가 썩어서 지상부까지 고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저부 이 옆집에 있는 부위가 썩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절단했을 때 속에 내부가 이렇게 물러서 썩는 괴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름병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절단했을 때 안에 내부가 썩는데, 초기에 감염돼서 잔존하면은 저장 중에서도 이 병균은 반드시 양파구가 썩기 때문에 초기에 수확할 때까지 이 무름병균이 양파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름병 방제 대책은 상습 발병지 및 연작지를 회피하고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를 하고요. 토양을 너무 가습하지 않게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밀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풍이 불량하면은 발생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밀식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회를 주어서 균형 시비로 식물체를 튼튼하게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적용 약제는 현재 구썩은병 20종, 무름병 7종 등 총 27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파 시드름병입니다. 양파 시드름병은 후자륨이라는 균으로, 이 균은 모든 포장에 흔히 있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토양을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포장에서 금방 이 균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드름병은 양파 뿌리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양파구가 갈변이 돼서 시드는 증상인데요. 주로 5월 하순, 생육 후반기에 잎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고 뿌리가 갈색이 되면서 양파구, 즉 뿌리 부분이 움푹 들어가면서 회색빛으로 변색이 됩니다. 이렇게 시드름병이 발생을 하면은 해충이 동시에 발생해서 뿌리 부분에서 뿌리가 빠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병의 특성은 5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고 수확기 이후 저장 중에도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장 중에 잿빛 곰팡이나 세균은 저장 후 10월 경우, 즉 늦게 저장된 양파가 썩는데, 이 시드름병에 감염된 경우는 저장 후 1, 2개월 이내에 썩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크게 됐습니다. 병원균이 뿌리 끝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양파구가 손상이 되고 시드름병이 감염된 것은 반드시 썩는다는 걸 알고 방제에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생 조건은 4, 5월의 잦은 강우, 배수 불량, 온도 증가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생하는 예상 감염들을 보면 몇 판에서 병원균이 오염돼서 프로급 묘를 감염하고
이것이 월동기를 거쳐서 이듬해 3 내지 5월에 뿌리를 감염하는, 그래서 나중에 구 및 지상부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름병이 발생된 포장입니다. 입구에 양파 잎이 시들어서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시드름병인데 백색 균사를 나타냅니다. 시드름병은 흑색스금 균핵병처럼 백색 균사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백색 균사만 있지 검은색 균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계육묘나 플러그 육묘의 경우 육묘시 이렇게 셀을 형성하는데 이 셀 자체가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육묘판을 소독하지 않고 지난해 쓰던 육묘판을 그냥 사용했을 경우 육묘판에서 시드름병균이 감염돼서 봄밭에 옮기고 이것이 계속 끝까지 양파 수확된 구에까지 옮겨서 저장 중에 썩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이 심하면은 뿌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뿌리 탄립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뿌리 저금 증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양파 구가 시드름병에 걸리면 양파 구가 뿌리 위에 부분이 함몰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름병 방제 방법은 태양열 소독으로 병원군 밀도를 낮추고요.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해서 포장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태양열 소독된 포장을 사용하고 육묘시 배수 관리를 철저하고 뿌리 손상을 최소화, 그리고 기계 육묘의 경우 사용한 묘판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계 묘판을 소독해서 재사용하여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약재로 등록된 약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약재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파 잿빛 곰팡이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잿빛 곰팡이병은 주로 저장 중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생육 중에도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잎에 백색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습기가 많을 때는 아랫잎부터 말라가고요. 오래된 병화는 표면에 잿빛 곰팡이가 생깁니다. 심하면은 잎끝부터 마르기 시작하고요. 잿빛 곰팡이가 걸린 포기는 저장 중에 구근이 물러서 썩으면서 표면은 잿빛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잿빛 곰팡이는 발육 저고는 20 내지 24도씨가 되겠습니다. 병원균 발생 생태는요, 1차 전염원은 병든 식물체의 잔재물이나 토양이고, 발생 조건은 저온 15 내지 20도씨의 저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비가 많고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안가나 호숫가 등 안개가 잦은 지역에서 발생이 많고, 또한 비 올 때 수확하면은 저장 중에 발생이 많으므로 가급적 비가 올 때는 양파 수확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파 잿빛 곰팡이병 증상은 백색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반점이 생겨서 이것이 점차 개수가 많아지면서 발생을 하고요. 심하면은 잎에 잿빛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잎끝이 고사하게 돼서 식물체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한번 잿빛 곰팡이에 감염된 양파는 저장 중에 물러지고 썩으면서 심하면은 잿빛의 곰팡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잿빛 곰팡이병 발병 조건은 20에서 24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저온 다습한 곳에서 발생이 많으며 해안가나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초기에 보시면은 작은 백색 반점이 생기서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고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심하면은 잎의 숫자가, 병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심하면은 잎이 말라 죽는데 주로 새 잎보다는 아랫잎부터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병반길이 확대가 돼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잿빛 곰팡이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잎마름병하고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피곰팡이병 증상인데요. 잎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피곰팡이하고 뒤편에 잎마른병이, 양파 잎마른병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피곰팡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포장입니다. 잎마다 지금 모든 잎에 제피곰팡이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피곰팡이가 굉장히 심해서 잎이 고사하는 모습입니다. 제피곰팡이병 방제는요, 1차 전염원인 병든 단전물을 일찍 제거하고 수확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재배 중에는 포장 배수로 정비를 철저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피곰팡이에 등록된 약재는 현재 제피곰팡이 29종, 제피썩병 2종에서 총 31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충분히 되었길 바라고 모든 분들이 재배에 성공을 해서 풍년농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